제가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드리는 게 이해가 좀 쉽고 논의가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남북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게 너무 뭐 민감하고 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게 조금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63년생이에요. 그 63년생이라는 게 1953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났거든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고 그 이후에 경주는 또 6.25 전쟁도 없기 때문에 경주에서 쭉 자라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완전히 경력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보수, 전형적인 보수고 범생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뭐 주변에 저를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렇지만 뭐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판사였는데, 단독 판사였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북한은 망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 1년 안에 망할까? 한 3년? 좀, 그래도 3년은 걸릴 거야, 망하는데. 그거의 논쟁만 있었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 쪽 연구소에서 안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이 한 5%, 10%쯤 있었는데, 그건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판사인데, 아, 북한 통일이 되고, 그러면 북한에 가서 누군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북한 판사한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 남한의 판사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젊은 판사니까, 내가 갈 건데, 갈 거면 내가 손 들고 가자. 땅 떠밀려서 가지 말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망을 써야 되잖아요. 서울 같으면 뭐 내가 광주 법원에 가겠습니다. 뭐 통영 법원에 가겠습니다. 뭐 원주 법원에 가겠습니다. 지망을 했는데 북한에 어디에 법원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무슨 법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재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에 무슨 법이 있느냐, 뭐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학회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북한대학원 대학교라는 데를 2000년부터 석사, 박사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은 북한 외국인 투자법 연구예요. 제가 이제 정치색이 없는 그것을 연구하고 싶었던 찾아보니 그게 외국인 투자법이 정치색이 없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은 외국인 투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쭉 하다가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책을 쓴 이유인데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은 법률가들은 판례라는 걸 보는데 북한은 반국가 단체다. 그러니까 북한 땅도 남한 땅이고 북한 사람도 남한 주민이다. 그러니까 그거의 정제가 헌법에 있는 영토 조항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이라고 썼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 땅이다. 판례가 지금까지도 그래요. 한 번 딱 바뀌었어요. 90년에 이제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서 아니다. 이중적 지위다. 반국가 단체 맞는데 교류 협력을 할 때는 대화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딱 한 번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외우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계속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정부의 통일부, 법무부, 대법원 이런 북한 법과 관련된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다 위원이에요. 그것도 다 한 20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사람들의 고민을 계속 듣는 거죠. 듣고 정부의 사람들이 대외비를 해주시고 자문해주세요 하면 자문을 해주는 거죠. 지금도 뭐 그러는 걸 계속 봤는데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이상해요. 그게 북한 1948년도에 남한도 헌법을 만들었고 북한도 헌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 유엔에 동시가입을 해서 둘 다 국가인데 우리끼리는 서로 국가라고 안 하는. 근데 남북 합의를 260번이나 했어요. 합의서가 160개나 있어요. 합의서 집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런데 서로가 아직도 저기는
저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두 국가다, 적대적 두 국가다 하니까, 야, 적대적 두 국가라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무슨 관계야? 라는 질문을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답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관심이 없어, 일단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저런 북한, 저런 애들하고 핵무기나 만드는 저런 애들하고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겠어. 말도 안 통해.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애들은, 우리는 뭐 세상 살기, 우리 취직도 힘들고 한데, 우리가 뭐 통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이제 통계 조사를 해보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이나 하지 말자는 사람이나 뭐 거의 비슷하거나 젊은 층은 더 높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자리나 이런 데 가면 질문을 해봐요. 그냥 몇 년 후에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숫자만 물어가지고 단순 나누기를 해봐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숫자만 이야기하시고 다 여기서 좀 더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학원에서 10년간 강의를 하는 2010년부터 이걸 계속 물어봤는데 2010년에 북한 연구자들의 평균이 30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북한 연구자들의 평균이 40년이에요. 네, 더 늘어난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당대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적어도 물론 지금 우리는 10살짜리는 되겠지만 지금 한 40대 이상의 사람은 생전에 안 되거나 내가 되더라도 내가 그때 사회적 활동을 안 할 때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는 뒤집으면 북한이 그렇게 쉽게 안 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연도가 늘어난다는 게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더 늘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지금의 정치적 진보 보수 관계없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왜냐, 지금 나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30년 후, 40년 후에 되면 지금이 내가 진보든 보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통일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부끄러운 게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나라를 분단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 자식 때까지 물려주는 부모가 우리도 물론 물려받았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대표적인 분이 문익환 목사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문익환 목사,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을 굉장히 다시 주목하게 됐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이 북한 문제, 북방 정책에 있어서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신 분이고 문익환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문익환 목사님이 88년인가에 북한 평양에 가셨잖아요. 89년에 가셨잖아요.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감옥에 바로 가셨잖아요. 그 본인이 알고 간 거거든요.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경력을 보면 성서학자예요. 그전에는 70년대까지는 성경 번역하고 하는 그냥 신학자예요. 이 사람 운동권도 아니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분단 50년 상황을 이대로 물려주는 게 자기는 너무 부끄럽다. 그 분단 50년이 1995년이에요. 이거 뭐라도 기성세대가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분단 50년을 그냥 물려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노력하러 가겠다. 그렇게 가시고 돌아오셔서 감옥에 가시고 뭐 그렇게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2045년이 분단 10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일부나 이런 데서 뭐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분단 100년을 통일 원년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때 통일하자는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하면 어떠냐. 그러면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2045년에 통일한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야 되지? 그럼 헌법 만들어야지. 그럼 국민투표 해야지. 투표하려면 뭐 그 전에 어떻게 해야지? 교류해야지. 뭘 해야지. 할 게 많거든요.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3단계예요. 1단계는 화해 협력하고 2단계는 이제 정부 강요회의, 정상회의, 뭐 국회 회의 이런 거 하고 3단계 때 헌법 만들어서 통일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1994년 노태우 때 만들어서 김영삼 때 1994년 30년 전에 발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동의해온 통일 방안이에요. 그 방안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현재까지 있는 통일 방안인데, 근데 그렇게 하자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좋은 뭐 어떤 의견을 하나 낸 게 있는데, 2045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화성에 간다라는 걸 해서 우주 방사청을 만들었어요. 화성에 가려면 방사청도 만들고 기술 개발도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요. 2045년에 화성 가는 게 쉽겠습니까? 통일되는 게 쉽겠습니까? 화성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히려 화성이 쉽죠. 통일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근데 이렇더라고. 현실이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내가 10년은 잘못 얘기했네. 그 먼 화성을 로켓 타고도 몇 달 가야 되잖아요, 화성. 우리 지금 기술로 로켓 타고 가는데 한 6개월인가 가야 돼요. 엄청 먼 거예요. 그게. 맞아. 근데 통일이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럼 그거를 우리가 방치하고 이대로 가면 뭐 이대로 가도 뭐 괜찮아. 뭐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통일 이후에 분단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국민의 98한 5%는 다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95%한 90%는 솔직히 다 그냥 분단이 상수야. 기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게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요즘도 무슨 뭐 오물풍선 보냅니다. 전남 전쟁 날지 모릅니다. 뭔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권리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야 될 그런 권리도 있는데 그리고 이걸 자손들한테 물려준다? 저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저는 제 아들이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저 94년에 관심 가질 때. 그 전에 통일될 줄 알았거든. 근데 군대 다 갔다 와서 결혼까지 다 했는데 제 손자는 이제 안 가야 되지 아직 없지만 근데 이대로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냥 그렇게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그럼 시작은 뭐냐? 너는 의견이 뭐냐? 저도 의견이 없죠.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꺼내가지고 테이블에 올리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민화협이라고 있어요.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이제 그 DJ 때 만들어져 있는 단체의 단체예요. 회원이 개인은 없고 전부 단체가 회원인 그런 단체인 상당히 중립적인 기구인데 그 뭐 옛날에 홍사덕 씨가 의장할 때 이제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좀 했는데 거기에서 그 포럼 그 남북 포럼을 만들어서 양극단의 사람을 그러니까 인권 뭐 경제 핵 이런 걸 해서 보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진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토론을 했어요. 그 결과는 놀랍게도 85%, 80%에서 90%까지는 생각이 같아요. 다 일치해요. 끝에 한 10%만 달라. 그럼 뭐냐?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거냐?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다르지 거의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대부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 안 하고 양 끝에 있는 10%만 떠드니까 마치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의견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근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미래의 일이고 해결은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저는 지금 저의 관심은 통일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 그걸 저는 생각을 해요. 통일된 나라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이제 여기서 화두를 두 가지만 던지면 하나는 교육인데 교육이면 미국의 그 어퍼마티브 액션이라고
그 흑인들을 우선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이따가 이제 작년에 없어졌는데 대법원 판결로 60년 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통일이 되면 그 북한의 그 학생들이 제대로 자본주의 사회시장경제 이런 걸 못 배웠으니까 스카이 대학에 한 30%는 북한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자. 동의하냐? 다 반대. 우리의 피해 보잖아요. 학생이. 근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통일되면 교육은 일단 그런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하나의 화두고 두 번째는 이제 통일이 되면 기존에 무슨 논리는 뭐였냐면 북한의 싼 토지, 싼 노동력 이런 거 우리 이용해서 좋다 이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의 사회 보장을 현재 남한 수준으로 똑같이 해줘야 돼요. 최저임금 해줘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보장,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낸 것도 없잖아요. 그거 엄청 가난하고 의료보장 그거 안 해주고 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서 남한 사람들이 결국 남한 사람들이 상당 한동안 희생을 해서 그거를 돈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왜 첫 번째 질문은 그거 우리가 왜 해야 돼요? 했을 때 그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연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연대. 그게 이제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독일은 통일될 때 그래 뭐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통일해야지 뭐 세금 좀 더 내지 이런 마음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보다 더 많이 내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완전히 각자 도생 사회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뭘 이거를 같이 나눈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제 이런 논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를 하면서 같이 이게 우리가 같이 성숙해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글도 쓰게 되고 뭐 또 이런 오늘 같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